크라쿠프 외곽의 한 공립고등학교.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급식실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에는 기대감보다는 체념이 가득했죠. 급식 배식대 앞에 줄을 선 학생들이 받아든 것은 물 같은 감자수프 한 그릇과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다리아 노박 교장은 급식실 한쪽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이 학교에서 15년간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바로 아이들의 굶주린 얼굴이었습니다. 국가교육 예산 삭감으로 급식비는 계속 줄어들었고 영양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배를 채워주려 노력했지만 한계가 명확했죠. 아그네스, 오늘 점심은 어때? 다리아가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18살의 아그네스는 학급 반장을 맡고 있는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배는 부르니까요. 아그네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다리아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다리아는 교장실로 돌아가는 길에 급식실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서 빵을 물에 적셔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프 그릇을 기울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려 애쓰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다리아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할 밥인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교장실에 앉아 다리아는 학교 회계장부를 펼쳐봤습니다. 급식비 항목을 보니 한 달 예산이 학생 1인당 고작 3유로에 불과했어요. 이 돈으로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학교 급식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급식마저 이런 상황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다리아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교육 정책이나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즐겨 시청했죠.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의 학교 급식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든 식판에는 흰 쌀밥,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 김치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다리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런 급식이 정말 가능한 거야? 그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앉았죠.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무상급식 정책과 영양사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영양사는 아이들에게 집에서 먹는 것처럼 정성스럽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라고 말했어요. 화면 속 한국 아이들은 급식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다리아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한국 급식과 자신의 학교 급식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컸지만 동시에 이런 급식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급히 노트를 꺼내 화면에 나오는 메뉴들을 적기 시작했죠.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비빔밥. 생소한 이름들이었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분명 특별한 음식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에도 다리아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 수준이나 교육 예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런 급식을 먹을 수 있다면. 다리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다리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예산은 여전히 부족했고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재료를 구할 방법도 막막했죠. 하지만 다리아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일 당장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리아는 일찍 학교에 출근해서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의 교장을 본 교사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회의실에 모인 10명의 교직원들 앞에서 다리아는 어젯밤 본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급식을 한국식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다리아의 제안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교장인 마렉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교장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애들이 김치나 고추장 같은 매운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영양사 안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음식 재료들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우리 예산으로는 감자 수프도 간신히 만드는 상황인데 불고기나 잡채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다른 교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수학교사 피오트르는 아이들 입맛에도 맞지 않을 텐데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리아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자 수프와 딱딱한 빵으로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교직원들의 반대는 거셌어요. 체육교사 야누시는 교장 선생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외국 음식을 급식으로 도입한다는 건 무모한 도전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어교사 카타지나도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폴란드 음식도 제대로 못 주면서 외국 음식은 왜 주냐고 할 텐데요 라고 걱정을 표했어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교직원 누구도 다리아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난 후 다리아는 혼자 교장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젯밤 본 한국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점심시간, 다리아는 다시 급식실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같은 메뉴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아그네스가 다리아를 보고 인사했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겠어. 다리아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리아는 교직원들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크라쿠프 지역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간의 수색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내에서 작은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이반 김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반 김은 폴란드 태생이지만 한국에서 10년간 유학하며 요리를 배운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였어요. 한국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한식에 푹 빠져 현지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 실력을 쌓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크라쿠프에서 작은 한식당 서울의 맛을 열어 운영하고 있었죠. 다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식당은 규모는 작았지만 한국 전통 장식들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요리하고 있던 30대 중반의 남성이 다리아를 반겼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아 노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반 김 씨신가요? 다리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이반의 폴란드어는 완벽했지만 어딘지 한국적인 억양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리아는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학교 급식을 한식으로 바꾸고 싶다는 것,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는 것,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주변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반은 다리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교장 선생님,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문화였어요. 특히 학교 급식은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다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없으면 손발로 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배운 게
바로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함께 해보죠. 이반은 즉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먼저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메뉴부터 시작해봅시다. 잡채는 당면과 야채만 있으면 되고 불고기는 저렴한 부위를 활용하면 됩니다. 김치찌개는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그의 말에 다리아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반과 다리아는 일주일간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반은 학교 급식 규모에 맞춰 레시피를 조정했고 다리아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장 저렴한 재료 공급처를 찾아다녔어요. 드디어 시범 급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5시, 이반은 학교 급식실에 도착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양사 안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다리아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이런 음식을 먹을까요? 안나가 당면을 삶고 있는 이반에게 물었어요. 한번 맛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반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불고기를 위해 돼지고기를 간장과 설탕, 마늘로 양념하고 있었죠. 김치찌개용 김치는 직접 담근 것을 가져왔고 잡채에 들어갈 각종 야채들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평소처럼 급식실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급식실에서 나는 냄새부터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게 뭔 냄새야? 한 학생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냄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배식대 앞에 선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식판에는 흰 쌀밥과 함께 잡채, 불고기, 김치찌개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색깔만으로도 평소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그네스가 첫 번째로 급식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한국 음식이야. 한번 맛보고 어떤지 말해줘. 다리아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급식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지만 대부분 망설이고 있었어요.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역력했죠. 마침내 아그네스가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거 맛있는데? 아그네스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씩 음식을 맛보더니 급식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와, 이 고기 정말 부드러워. 김치찌개 매운데 중독적이야.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의 매운맛에 놀라던 학생들도 금세 적응하며 더 달라고 했어요. 평소 급식을 남기던 아이들까지도 깨끗하게 비우고 있었습니다. 다리아는 급식실 한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진짜 행복한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이반도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성공이네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시범 급식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점심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또 어떤 한국 음식이 나올까? 학생들 사이에서 급식에 대한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평소 지각이 잦던 학생들까지도 점심시간에 늦지 않으려 노력하기 시작했죠. 이반은 일주일에 3번씩 학교에 와서 한식 급식을 준비했어요. 비빔밥, 된장찌개, 갈비탕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해하던 아이들도 점점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김치볶음밥은 아이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행동 변화였어요. 출석률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달까지만 해도 결석이 잦았던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죠. 담임교사들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수업 집중도도 높아지고 활기가 넘쳐요. 3학년 담임 마그다가 다리아에게 말했습니다. 학업 성취도에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월말 시험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이전 학기보다 15점이나 올랐습니다. 수학교사 피오트르는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분석했어요.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아그네스였습니다. 원래도 모범생이었지만 급식이 바뀐 후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교장 선생님, 저희가 한국어도 배우면 안 될까요? 이반 선생님께 한국 문화도 더 배우고 싶어요. 아그네스의 제안에 다른 학생들도 적극 동조했습니다. 점심시간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히 빵을 물에 찍어 먹던 아이들이 이제는 활발하게 대화하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김치찌개가 더 맵다, 불고기가 더 맛있다 같은 즐거운 논쟁도 벌어졌죠. 급식실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반도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이 여기서도 통하는군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라고 한국 스승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는 다리아에게 말했어요. 교직원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교장 마랩조차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영양사 안나는 이반에게 한국 요리법을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학교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 얼굴에 활기가 돌았고 교사들도 수업하는 재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음식은 그냥 밥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아그네스가 어느 날 다리아에게 한 말이었죠. 학교의 놀라운 변화 소식은 곧 학부모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애가 외국 음식을 먹는다고 하며 걱정하던 부모들도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오늘 급식 어땠어?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신나게 음식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부모들도 놀랐습니다. 아그네스의 어머니 마리아는 학부모 모임에서 우리 딸이 요즘 매일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 해요. 집에 와서도 한국 음식 만들어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먹게 되었다는 것,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것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었죠. 이런 소문이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크라쿠프 지역 신문사 기자가 학교를 찾아와 취재를 요청했어요. 폴란드 학교에서 한국 급식을 도입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리아는 기자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형편없던 급식 현실부터 한국 급식 다큐멘터리를 본 순간 이반과의 만남, 그리고 아이들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급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입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란에는 정말 대단한 교장 선생님이다. 우리 학교도 이런 급식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찬사가 쏟아졌어요. 전국 각지의 교육 관계자들이 학교로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온 교육부 관계자는 직접 한식 급식을 맛보고는 감탄했어요. 이런 수준의 급식을 제한된 예산으로 만들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다른 학교들에도 이 모델을 확산할 방법을 검토해 봐야겠어요. 그의 말에 다리아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폴란드 전역의 다른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서너 개 학교에서 견학단이 찾아왔고 이반은 다른 학교 영양사들에게 한식 조리법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요. 이반이 다리아에게 말했죠.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한식 재료 지원과 한국 요리사 파견을 제안했어요. 다리아는 이런 지원이 더 많은 학교로 한식 급식이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예산 걱정 없이 더 다양한 한식 메뉴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일이 폴란드 전체의 급식 문화를 바꾸는 큰 흐름이 되고 있었어요. 1년 후
다리아는 폴란드 교육부 주최 교육혁신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교육 관계자들 앞에서 그녀는 담담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년 전 우리 아이들은 물 같은 감자 수프와 딱딱한 빵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현재 학교 급식실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음식 하나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리아는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했어요. 출석률은 98%로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학업 성취도는 지역 평균을 20점 웃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95%에 달했다는 점이 가장 자랑스러웠어요. 현재 폴란드 전역 200여 개 학교에서 한식 급식을 도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폴란드형 한식 급식 모델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고 한국과의 교육 문화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었어요. 이반은 폴란드 한식 급식 자문위원이라는 공식 직함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요리법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그네스가 무대에 올라온 때였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그녀는 급식 하나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희망으로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지금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국 교환학생으로 갈 예정입니다. 청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그네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리아 교장 선생님과 이반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급식 혁신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다리아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어요. 교장 선생님,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다리아의 학교는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견학오는 명소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교육사절단이 방문해 폴란드의 한식 급식 성공 사례를 배워갔습니다. 음식은 국경을 넘나드는 언어라는 말이 현실이 된 셈이었죠. 저녁 노을이 지는 학교 운동장에서 다리아는 이반과 함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네요. 이반이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한 그릇의 한식이 정말로 세상을 바꿨으니까요. 다리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이 심은 작은 씨앗은 이제 폴란드 전역에서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국의 음식을 널리 알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힘찬 하루 되세요.